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 막판에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홍콩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개별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해주는 가운데 2140선을 다시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0.57% 정도 상승하면서 66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 기대감에 아시아나항공 IDT나 에어부산과 같은 관련 종목들 급등세 이어졌고요. 또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폴더블폰 관련주 좋았고 신작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 양호했습니다. 반면 정치 테마주 하루 만에 시장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금융주들 약했고 콘텐츠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과정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저는 기술적 반등에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긍정적으로 나을 것만 같았던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고요. 아직 협상이 완료된 게 없다. 오히려 협상을 미루는 모습들이 벌어졌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그 이상으로도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홍콩 이슈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홍콩 내에서 시위가 무슨 문제냐,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끼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홍콩은 원래 이 중국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국가였고요. 최근에 이 시위를 통해서 누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이 시위를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게 되면서 도와주고 있죠. 사실상 이 홍콩의 시위도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의 좀 이후 이어지는 파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본격적인 완벽한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의 결과까지 앞둔 현재 대한민국 주식 상황에서는 역시나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최근 2거래일 정도 코스피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오늘째 살짝쿵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수급 내용을 까 들어가 보시면 기관계는 매도를 쳤고요. 이 외국계가 막판에 매수세가 살짝쿵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정말 조금의 매수세로 이 양봉을 띄웠다라는 겁니다. 선물에서 매수세가 있긴 했지만 저는 대차거래의 일부의 흔적이라고 보여져요. 즉 대차거래가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수의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이 대차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물 수급과 이 현물 수급, 주식시장 수급이 좀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식시장 차트는 이 외국인과 기관계도 완벽한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지 않고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이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소미아가 긍정적으로 풀려가고 있어요? 아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연장되기보다는 끝날 가능성, 이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또 동일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 관점을 봤을 때 11월 말 추가적인 조종세에 의해서 한 2100포인트까지는 어마무시한 하락세를 생각하지는 않고요. 2100포인트까지는 단기 눌림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성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하락을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위험이 떨어졌을 때 위험을 피해갈 수 있겠고요.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이후 흐름을 보면서 적극적인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지션이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지수가 반등하니까 막바로 전고점 뚫어주면서 날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금부터 바로 과감하게 베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해서 하나의 종목에 물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고 뭐고 시장 대응을 못하게 되겠죠. 때문에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관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의로도 추가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의 추가적인 연장, 홍콩발 리스크, 또 지소미아의 중단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추가 조정 기간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락장에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 명언 들려주실 건가요? 역시나 제 주식명은 항상 제가 한 말보다는 좀 더 유명하신 우리 워렌 버핏 지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투자자죠. 말씀해 주신 명언을 많이 빌려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명언은 썰물이 빠졌을 때 그제서야 누군가가 가장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벗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헤엄친 사람을 물이 빠졌을 때 알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즉 노력한 사람들, 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밝혀질 가능성이 높겠다. 즉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시장 하락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단기 수익도 내고 스윙 수익도 내고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오다가 시장이 눌림목이 나오니까 막상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해요. 정말 하루 이틀 3일만 매매를 안 해도요. 정말 우리 매일매일 시장을 쳐다보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로서는 정말 좀 손가락이 좀 심심하시다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저도 요즘에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찍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시장이 빠지니까 타이밍 기다리는 게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이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시장 움직임에 대비하시면서 공략을 이어나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수익, 좀 더 확률수 높은 수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흐름들을요, 이 투자 병법에서 월요일, 화요일 혹은 금요일 날 지금 랜덤을 좀 진행이 되는데 특히나 월요일, 화요일 이 투자 병법 2데일리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서는 이 시장의 흐름이 언제 바뀌는지, 언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언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전략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 반드시 8호의 투자병법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안전하게 불려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당할 때 진정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혼자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 BT1입니다. BT1은 어제 2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BT1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자 급등한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들 뭐로 갔습니까? 인수합병 관련 종목으로 급등을 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이 비트코인, 이 가치 자체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빗썸, 우리나라 국내 상장,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죠. 상장이 아니고요. 거래소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빗썸의 인수합병에 대한 관련 이슈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대세의 흐름을 이슈를 따라가는 만큼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타이밍이 나왔을 때 강하게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런데 뭐 이 종목에 대한 상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차 상승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이번에 5일선 살짝 이탈해주는가 싶더니 11선의 지지를 받고 살짝 쿵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전고점을 바로 뚫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뚫어주기보다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필요해야 된다. 왜? 상단선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종목이 한번 튀어주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튀어주고 떨어졌다가 하는 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죠. 푸른 기술. 이런 종목들처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 파동 이후에 종목 보겠습니다.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런 자리들 보이시죠? 저가에서 일정 수준 지지를 받고요. 이런 자리들 최근에까지 나오게 되는 모습들 나와주게 되면서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저희 BT1도 똑같은 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고점을 바로 뚫으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긴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떤 자리? 정말 단기적으로 튀어줄 수 있는 자리. 다시 횡보하다가 단기적으로 튀어줄 수 있는 자리, 두세 번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자리 이후에 더 큰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종목이 급등하면 그냥 마냥 홀딩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팔고 다시 저점에서 투자해야겠습니까? 그죠? 마냥 가져가시기보다는 튀어주면 팔고 튀어주면 팔면서 이 세력들이 만드는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파동 안에서 많게는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 10%, 15%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요. 그 이후에도 2차 대파동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가져가 보시면서 작게 5%, 10% 소소하게 수익도 챙기시고 큰 파동까지 바라보시면서 한 30%까지 꼭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T1 AS 해주셨는데요. 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매도하시는 전략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BT1이었고요. 이제 다음 종목 버킷스튜디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심 편입주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죠. 비트코인 테마가 우리 시장에 인기를 끌 경우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0.6% 정도 상승한 2,36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버킷스튜디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거 투자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기대를 해봐도 될 때입니다. 이슈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빗썸 인수합병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합병도 있지만 역시나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이 나오는 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바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트 굉장히 예쁘죠? 종목이 1차 파동 자리 나오면서 최고가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들, 이런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들 터뜨려주게 되고요.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던 자리, 일부 자리를 이상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 종목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선을 조금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121선을 저 여러분들께 좀 짙게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시죠? 121선이요. 지금 보이시는 회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 말고 회색 선이에요. 보통 이렇게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을 보여주는 종목들은요. 이 121선을 아래 두고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말씀해드렸던 메가 MD라는 종목들도 볼게요. 종목이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이 나오는데 항상 저의 밑에 장기 평선이 깔려 있는 거 보이세요? 60일 평선, 120일 평선이 하방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잘못하면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버킷스튜디오는 물론 이슈도 좋고 차트줄도 좋고 매집도 굉장히 좋겠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지금 현재 BT1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지금 이 121선을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 똑같습니다. 급등세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쳐버리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면 짧게 매도를 쳐버리는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오히려 이 121선을 지지해주고 타고 올라서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다른 종목들보다도 좀 더 세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차트 부분들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단타 수익 계속해서 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였습니다. 지금 121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급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고 또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2월드의 대장 후속주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잠깐 힌트를 주실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가정은요,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소미아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100%는 아니겠죠. 다만 시장이 하락할 때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던 두 가지의 테마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대선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인수합병 관련 이슈는 규모 자체가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지금 현재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록되는 이제 퍼센트나 이제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원대를 넘어가 몇 천억대에서 조원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이 인수합병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특히나 하락할 때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인수합병 이슈 그리고 대선 이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나중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급등세, 대장주격으로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장에 빛날 종목, 어제자 대선 관련 종목이 핵심적으로 급등했던 이 이월드, 이런 이월드 같이 파동을 단기간에 3, 4거래일 만에 한 40%에서 50% 튀어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완벽한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급등 재료가 충분한 종목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죠? 제가 오늘자 준비한 강의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대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의 인수합병 관련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들 오늘자 굉장히 잘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이슈가 과거에도 있었던 흐름보다 더 크게 급등하고 있는지, 왜 심상치 않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오늘자도 왜 또 이런 급등세를 강하게 보여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선 테마 그리고 제가 말씀해드릴 이 오늘자 강의해드릴 인수합병 테마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100점 자리에서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까지 강의 집중하시면서 인수합병 관련 이슈 왜 강하게 급등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테마와 인수합병 테마에 대해서 총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역시나 이 투자병법 시간의 꽃이라고 한다면 이 강의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세한 실전 투자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오늘 왜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 이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는지 어떠한 과정 속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확인하시고 나면은 후속 종목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앞서서도 너무나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 지소미아 이슈가 현재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현재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 지소미아를 연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일본이 먼저 이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지소미아를 연장한 걸 생각해 보겠다. 라고 발언을 했죠. 실제 일본은 그에 따른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이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련 이슈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살짝 반등 나와서 전문가님 이거 또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거래는 대차 거래였어요. 큰 물량이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하고 현물 사이에서 대차 거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양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양봉은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러면 시장 하방이 나오는데 하방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경우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러합니다. 이 인수합병 관련 종목들을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엔터 관련 이슈.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노래라든가 최근에 K-팝이 굉장히 열풍이죠. 이 컨텐츠 엔터 사업 관련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선 관련 종목들이 이슈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오늘 인수합병 관련 이슈입니다. 오늘 단연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인수합병 관련 종목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합병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오늘도 발표했다. 그 발표가 누가 가장 유력했다?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이 가장 유력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자체는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를 거쳐서 오늘자 추가적인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게 됐습니다. 장막판에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단기간에 100% 정도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준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되는 이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슈기에 이렇게 잘 급등하느냐. 인수합병인 거 알겠고 시장 떨어질 때 주목받는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그것은 이 아시아나항공이 왜 인수합병까지 가게 됐는지 과정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름을 알려져 있는 좀 큰 항공사는요. 대한항공 그리고 이 아시아나 항공이 있습니다. 더 크다, 누가 더 크다라고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지배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회장님이 30%, 가장 중요한 건 이래저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분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분을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고 이 아시아나항공도 자회사로 굉장히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 이름에 익숙한 종목들이 존재하죠. 여기 보시면 에어부산. 이 에어부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관련 종목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오늘자 급등세를 굉장히 잘 보여준 아시아나 IDT.
이 IDT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개의 종목들이 오늘자 이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로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비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에게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마냥 다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항공산업 잘 안 될까요? 아니죠. 매출도 잘 나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서비스 최근에 뭐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뭐 기회를 잡아야겠지만 우리도 돈을 모아야겠지만 마음을 먹으면 우리 개인들도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뭐 가까운 제주도라도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될 만큼 지금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이 그렇게 잘 납니다. 근데 잘 나는데 왜 이렇게 매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매출 잘 나고요. 영업이익 잘 나는데요. 문제는 이 환차손이었습니다. 저는 환차손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160원인가요? 그 정도까지 왔다 갔다 현재 이어가고 있죠. 60원에서 70원짜리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이 가장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상승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된 배경 자체는 전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의식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는 이 달러를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달러도 완벽한 안전자산일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값과 이 달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달러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전문가님, 달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죠? 이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이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매출을 내도 이 원화 가치가 내가 벌어들인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온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이 원유를 사올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을 사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원동력 뭐로 갑니까? 전기로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로 갑니까? 이 기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주기적으로 매입을 하게 돼요. 엄청난 물량을 매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매입을 하는데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죠? 전 세계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원화. 나는 원화로 들고 있는데 원화로 원유를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보통 이 국제거래에서 뭐로 원유를 삽니까? 달러로 원유를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꿨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 두 가지의 차이 부분에서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항공 관련 종목들에 대한 항공 관련 종목들이 원유를 수입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됐고 이 기름을 수입하는 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죠? 아시아나항공만 있나요?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도 있고요. 대한항공도 있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은 전문가님 멀쩡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면을 보시면 대한항공 매출 어떻습니까? 그죠?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요. 매출액도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죠? 가끔가다 똑같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잘 났고 어느 때는 손실이 났어요. 어느 때는 손실이 났고 적자가 났고 어느 때는 갑자기 수익이 나요. 뭐가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014년 적자, 15년 적자, 16년 적자, 17년에 흑자 한 번, 그리고 18년에 적자를 겪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4년은 적자고요. 1년만 지금 이제 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다? 이 원유 수입, 이 단가 차이에 의한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에 의한 차이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되어서 이런 종목들이 기업들이 지금 적자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적자 대한항공도 겪고 있죠. 근데 대한항공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정부 마크랑도 비슷한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눈치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항공사는요, 국책항공사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긴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국가의 운영에 좀 영향을 받은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진그룹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는 고려 항공이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다 대표하는 지금 항공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망했다, 적자가 났다고 해서 망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한항공은 큰 문제가 없다.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아시아나항공만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의 특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넘겨버렸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최근에 매출 비중의 60% 정도가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60% 정도가 뭐에 치중돼 있냐? 중단기 운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 비중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나온 저가 항공들입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TA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진에어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어떤 현재 상황이다? 저가 항공으로 현재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에게는 무엇에 밀리고 자금에 밀리고 이 중소형 지금 현재 저가 항공들에게는 입지를 현재 빼앗기게 되면서 이 이 아시아나항공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각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환차익으로 인한 변동성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인수합병이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합니다. 근데 타이틀 뭡니까? 현대죠. 자금력이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안 좋아지고 매출처가 힘들어졌다라고 해도 자금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즉, 이 유가 변동성에 의한 유가 변동성과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지금 자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좀 참을 수 있는, 좀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게 되고요. 이 현대차가 최근에 바라보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도 이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도 굉장히 일치하게 됩니다. 최근에 현대차는 수소차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보시면 플라잉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비행기와 플라잉카, 그죠? 앞으로 현대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술력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점유율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 현대가 바라보는 미래 방향성과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상태를 지켜봤을 때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주고 기술력을 얻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세하게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술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노린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한다는 이슈가 뜨자마자 관련 종목이 더 크게 급등한 거예요. 다른 종목들보다 더 크게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 관련 종목들은요,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아시아나 IDT, 그래서 아시아나 IDT가 급등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추가적으로 에어 부산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의 상승이 저는 심상치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도 이런 파동이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똑같이 저가에서 터져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한번 보여줬고요. 주가가 눌림목이 나와줬고요. 2차 파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파동은 저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똑같이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로 바꿔주는 대량 거래량,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 과거에 비해서도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이 현재 보여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누가 달려들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인수합병 이슈는요.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인수합병 이슈만 해도 100개가 넘어갑니다. 지금은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 인수합병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많이 없어요. 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몇십억이 뭡니까? 몇백억, 몇천억짜리 조 단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 조 단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수합병 이슈를 정말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규모가 큰 만큼, 과거 이 기업의 역사가 좀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도 입지가 있는 만큼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해결사가 현대에서 현재 등장하게 됐고, 이와 관련된 이슈가 인수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된다라는 뉴스가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지만 사실 우린 모르는 거예요. 직접 관계자들도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인수합병이 될지 안 될지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현대가 뛰어들게 되면서 그 없었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전에는 한 60% 확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지금 현재 한 70%, 80%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시아나 IDT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들, 인수합병 관련 종목들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지점은 이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수합병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등락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과거에 똑같이 N자형 파동을 보여줬던 자리입니다. 종목은 한 차례 급등을 하고요. 종목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전고점을 넘어주는 흐름까지는 좀 힘들어요. 다만 적어도 1차 파동 뒤 눌림목을 보여줬다가 두 번째 파동을 보여주게 되죠. 이 2차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자 설명해드렸던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던 상세한 N자형 이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제자 설명해드렸던 자리 뭡니까? 1차 파동이 나온 뒤에 조정이 나온 종목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갈아타야 된다. 역배열이 들어갈 만큼 크게 하락을 했다가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하락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선을 지지하는 모습, 지지하고 21선을 뚫어주는 즉시 종목이 파동이 좀 다르다. 이 자리를 지지하고 급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장기 평선은 되도록이면 이탈을 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가장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럼 아시아나 IDT 공략 하셔야겠습니까? 차트 볼게요. 1차 급등을 했어요. 현재 자리에서 따라잡아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에서 역배열 자리로 돌아가고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하는 자리가 바닥에서 나와줘야지. 다음에 보셨듯이 이렇게 2차 파동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요. 지켜보실 만하지만 지금 찍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니 그럼 지금 당장 제가 내일장 당장 가더라도 찍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보실게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빗썸 인수합병 관련 종목입니다. 차트가 1차 급등했고요. 적정 가격에까지 내려왔고 적정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특히나 똑같은 인수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이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떨어질 때 이런 인수합병 관련 이슈가 있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급등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히든 종목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까지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뒤에 이어서 바로 추천 종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합병 이슈에 대해서 총 정리해 주셨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빗썸 인수와 관련한 종목들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관심 편입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수익 나요 뚜루뚜루. 어떤 종목이죠? 벌써 들으실 때부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죠. 네. 그죠? 너무 힌트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아기상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히트를 치고 있는 관련된 기업입니다. 바로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슈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차트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토박스코리아라는 기업은요. 지금 2차 파동 직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파동을 현재 보여줬고요. 주가가 한 차례 조정받았죠.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시아나 관련 종목들 조정받고 나중에 저가 지지를 하는 거 확인하고 투자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토박스코리아는 이미 과거에 1차 파동이 나온 뒤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저가를 형성하는 모습. 돈이 들어온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이시죠? 특히나 토박스코리아는 아기상어와 관련된 제휴 상품을 직접적으로 출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을 때 보다 더 대장주격 성격으로 1등주와 2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토박스코리아 종목 다시 한번 눌림목 현재 저가 지지 받아줄 때 매수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정고점 매물 소화를 위한 파동이 나와줬을 때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등락폭이 꽤 있습니다. 전에 매물대 소화를 위해서 26%가량의 큰 급등을 현재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급등세가 나올 때에도 좀 더 화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목은 시가 이하 자리에서 종목을 들어가시고요. 목표가 자리는 1,700원 자리입니다. 직전에 좀 매물대 라인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1,70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1,400원 자리 짧게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공략 이후에 2차 파동까지 나오는 모습까지 꼭 확인하시면서 수익 실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토박스 코리아였습니다.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가 이하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1,700원까지 열려 있고 손절가는 1,4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공개하실 그 종목 살짝 힌트 주시죠. 그죠. 제가 아마 아까 전에도 이미 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 인수합병 관련 이슈와 대선 관련 이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추천한 종목이 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과 비트코인 인수합병, 빗선 인수합병 관련 종목, 그리고 이 아기사와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님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좋은 종목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한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빗썸 인수합병 관련 종목들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종목은 큰 손이 고점에서 이미 100억가량 이상의 물량을 매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력이 이미 100억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 종목을 더 크게 뛰어낼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인수합병 관련 이슈와 대선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뭐까지 세력의 큰 매집까지 들어와 있는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종목까지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떤 종목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수능을 앞두고 예비 소집이 있는 날이죠.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을 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분들은 패딩과 그리고 우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